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둘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잠시만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주차 제어 로직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연구원 강재원입니다. 완전히 합격했을 때는 굉장히 일단 제일 먼저 드는 기분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못하면 하반기로 가야 된다. 이게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마음먹은 뒤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어 점수를 따는 거였어요. 이제 오픽이나 토익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부 4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했고 어떤 회사의 공고가 떠도 다 이제 요걸 조금 변형해서 낼 수 있게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만드는 데 조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과거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조금 잘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남, 만 27세. 이때 조금 어렸네요, 지금보다. 반갑네요. 이때도 메이크업도 열심히 받고 샵에 가서 받은 거예요? 네, 요거 또 찍는 김에 좀 돈 내고 찍어보자 해서 메이크업 하시기 처음 봤어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일지망 소프트웨어 융합 알고리즘 제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알고리즘 제어하고 세부사항에 자율주차, 자율주행 있어서 그거 보고 무조건 이거다 싶어서 일제망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제 직무가 제일 중요했어서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직무에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현대모비스가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자율주차에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마침 운 좋게 해당 공고가 떠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제어 로직 설계팀은 여러분들의 주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는 팀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량 주변에 물체가 있으면 이를 감지해서 삐삐삐 소리를 내주는 PDW나 주변에 물체가 있으면 긴급으로 제동시켜주는 PCA, 원격으로 주차를 해주는 RS파 등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는 멋진 팀입니다. 학사 동국대학교 주전공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 사실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로봇팔을 장애물을 피해서 자율주행시키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 로봇 센서 소프트웨어, 로봇 공학, 로봇 프로그래밍 이런 건 되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안 좋아했던 연력학, 기계공학 실험 이런 거는 다 10불,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차 제어 로직 설계팀에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근거리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센서인데 이제 그 센서의 전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센서가 입력을 뱉으면 저는 그거를 조금 사용하기 쉽게 가공을 해서 저희 뒤에 다른 로직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이나 로봇 지능 제어, 이게 조금 데이터를 다루고 코딩을 하는데 관련된 과목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업무에 조금 많이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매트랩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트랩이나 시뮬링크를 잘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작성할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툴 같은 것을 넣고 이제 활용 수준을 넣어야 해요. 제가 사실 고급을 넣고 싶었는데 자만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중급으로 이거 그냥 고급으로 쓸 걸. 저 자격증 부분에는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이게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땄거든요. 돌이켜보면 안 땄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조금 생소한 기사를 땄다 보니까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시긴 했어요. 이게 뭐냐? 네, 팀 프로젝트 소모임 FBD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간단한 게임의 AI를 설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우리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좀 모델링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각자 짜서 누가 더 엘리베이터 효율적으로 움직이나 코딩 가지고 놀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율주행 팀 대회인 마카롱의 1기 부팀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첫 출전인 만큼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카롱이라는 자율주행 소모임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 생각하기에 제 이력서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현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율주행 대회에 참가해서 차량을 만들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주행하는, 그리고 1기 부팀장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저한테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모든 회사의 1번이죠. 지원 동기. 제 소제목이었습니다. 알고리즘 제어, 그 중심엔 개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에 초점을 맞춰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알고리즘 제어 전장 직무는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어 로직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로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작성하면서 요 위쪽은 제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조금 조사했던 거를 넣었고요. 요거는 제가 직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2가지 넣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히 네. 사실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할 때 너무 막막해서 저 유튜브를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면접왕 이형이라는 이제 유튜브였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게 3C, 4P였어요. 이 앞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요 뒤에서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자세하게 푸는 방법,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비슷한 플로우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괜찮은 플로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취준을 준비하고 학부생 동안 했던 성과를 다 수치로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시면 시속 22km, 대기 시간은 41%, 전력 소모는 38%. 아무래도 면접관분들께서 읽으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조금 저의 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마카롱이라는 자율주행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좀 명확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팀 프로젝트나 그런 데 보면은 팀의 성과를 조금 부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보다도 그 팀 성과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명시했던 게 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썸네일부터 별로 틀고 싶지 않은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더 줄이고 싶은데 네, 이 정도. 잠시만요. 보겠는데 어떡하죠?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 알고리즘 제어 직무에 지원한 강재원입니다. 저는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를 전공하며 다양한 시스템의 동력학적 특성을 모델링하는 방법과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제어하는 법 2가지 모두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시험에 실기 만점이라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대회에 참가하며 부팀장으로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발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각주차, 장애물 회피, 차선 변경 등 다양한 미션들을 통과하며 KCT를 시속 22km의 평균 속력으로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제 역량을 꼽히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면접이 아니라 AI 면접이다 보니까 일부러 좀 과장하고 눈을 크게 뜨고 웃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시면 일부러 좀 웃어요. 이게 평소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진 않은데 이 친구 긴장했다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좀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좀 많이 풀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가로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회사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채용 공고 관련 방이 생겨요. 제가 그때 거기 들어가서 혹시 이 공고 쓰신 분들 중에 모의 면접 진행하실 분들 계신가요? 따로 또 이제 톡방을 파서 이력서 보고 질문 던져주고 이런 걸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매일 달라지기도 하고 압박 질문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요 질문은 진짜 기억에 남아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둘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대답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처럼 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둘 다 합격하게 된다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현대모비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업에서 조금 더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객이 실제 경험하는 기능에 좀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경우 OEM이다 보니까 그런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아무래도 시험이나 평가 등의 역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입사하여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진 분들과 함께 1차 면접을 봤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했어요. 실제 현업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 자기소개서 보시고 이건 어떻게 했었어?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질문이 제가 자기소개서에 GPS랑 IMU 센서에 대해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했는지 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GPS랑 IMU 중에서 뭐가 더 빠른지 갑자기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알고 있던 점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지식 없이 적어놨다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반대로 2차 면접 같은 경우 임원 면접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해도 괜찮다고 다시 말해보라고 조금 이렇게 북돋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면접 꿀팁이 있다면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첫 하는 말인 자기소개를 어떤 일이 있어서도 확실하게 끝내고 이제 가는 게 조금 이제 긴장을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팀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람이 좋다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웃으셔가지고. 거짓말 하시면 이건 진짜입니다. 네, 저희 팀의 좋은 점을 뽑자면 이제 업무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차량과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든 코드나 실제로 개발한 로직이 차량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작동이 안 되는지를 시험자와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어떤 점으로서는 되게 재밌고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실차가 가깝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소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좀 열린 마인드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저희 팀, 저희 그룹, 저희 체리님들, 저희 팀장님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제가 취업 준비했을 때랑 지금 취업 준비가 했을 때 또 다르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그 취업 시장이 얼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준생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꼭 성과가 있을 테니까 화이팅입니다. 모비스에서 뵙겠습니다.